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맞아.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좀 저희 아이템과 함께 수익이 많이 나시는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 올해 청룡해를 맞이해서 첫 거래일부터는 반도체 섹터가 정말 불을 뿜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좀 무너지긴 했는데 오늘은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나스닥이 약한데 음. 뭐 우리나라 시장만 세요. 되게. 그러니까요. 네,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로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메모리의 시간이다. 아.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동안 이제 메모리 그러면 메모리 안 봐요, 막 이러면 이제는 메모리 기저효과. 네, 원래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네,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아질 수 있다. 네. 자, 이제 메모리는 산이 높아질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모리의 시간이 돌아왔다. 네, 그 안에서 작년부터 핫했던 HBM 그리고 뭐 CXL에 이어서 이제는 칩넷이 그 바톤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은 3C가 지배한다라는 네네. 말이 있던데 이 영어 스펠링에 좀 C가 들어가서 3C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CXL 그리고 네네. 칩넷 또 뭐가 네. 있을까요? 커스터마이즈드 칩.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어떻게 붙일 수 있냐?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 아, 고객사들의 입맛에 맞춰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 입맛이라는 게 왜냐하면 AI라는 게 그 빅테크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자기네들 시스템이 다르고 그 시스템에 맞게 반도체, 프로세서들을 다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도조 시스템에 쓰는 D1이라는 칩은 테슬라가 설계를 한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TSMC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도내 칩 AP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설계를 해서 삼성 파운드리나 TSMC가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용 서버 칩 공개했죠. 네. 그래서 그 가속기가 마이야 100이라는 건데 그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설계해서 TSMC가 생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더 이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존의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설계를 해서 하면 좋죠.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의 HBM3. 아, 그렇죠. HBM3는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에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주문형 메모리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주문형 메모리가 커스터마이즈드 칩이다. 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AI 반도체도 다 범용이죠. 엔비디아의 GPGPU를 기본으로 쓰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 ASIC 주문형 반도체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3C가 어쨌든 AI에 맞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AI뿐만 아니라 뭐 이제 모빌리티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미래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칩넷이라는 기술이 네. AMD랑 엔비디아도 좀 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던데 네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왜 이제서야 주목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칩을 이제 점점 더 전성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전성비라는 거는 이제 성능 대비해서 전기를 얼마나 쓰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뭐 이게 디바이스 하나 쓰지만 데이터 센터에 쓰는 그 반도체들은 전기를 엄청나게, 엄청 먹잖아요. 그쵸. 이게 운영비의 거의 30~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IDC는 거의 전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기 요금 싼 데다가 IDC를 많이 깔아놓거든요.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가 싸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또 전성비를 높이면 이 세이브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환경에도 좋죠. 지구 환경에도. 전기 생산하는데 사실 지금 화석연료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칩넷이라는 기술이 멀티코어하고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건데 우리 한번 짐 켈러 우리 한번 다룬 적 있었잖아요. 네, 여러 번 다뤘었죠.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 설계 외계인이잖아요. 사실 짐 켈러가 망해가던 AMD로 와서 개발해주고 간 게 멀티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멀티코어를 쓰지만 네. 그 아저씨가 AMD 와서 AMD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멀티코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짐 켈러하고 리사수 지금 CEO가 거의 AMD를 이렇게 세웠는데 짐 켈러는 멀티코어 아키텍처를 거의 그러니까 젠 아키텍처라는 걸 세팅해 놓고 나왔고 예전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알루미늄을 메탈로 많이 썼는데 네. 요거를 구리 공정으로 바꿔 놓은 사람이 리사수예요. 리사수. 리사수? 네, 그러니까 두 사람 합작이라고 네. 보면 되는 거고 원래는 AMD만 이제 멀티코어를 많이 썼고 그리고 칩넷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한 개 다이에다가 IP 블록을 멀티코어로 쓰는 거에서 더 진화해서 아예 칩을 쪼개가지고 다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딱딱딱딱 떨어뜨려 놓고 네.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연결하는 구조고요. 왜 이렇게 한 이유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컴퓨터 쓸 때 고성능 코어도 쓰고, 그러니까 아주 고난이도 작업을 할 때는 고성능 코어를 쓰고, 그리고 웹서핑 하거나 뭐 우리 뭐 이런 거 뭐 웹툰 보고 이럴 때는 그냥 네. 저전력 코어 쓰면 네네. 되잖아요. 이런 걸 시프팅 해줘야 되죠. 그게 멀티코어 컨셉인데, 예전에는 그냥 한 개 칩 다이에서 그런 것들 구현했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별도 칩으로 만들어서 작은 칩으로 해서 이제 붙이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칩들을 한 개 파운드리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성능 코어든 저전력 코어든 TSMC 한 곳에서 다 했다 그러면 네. 이제는 이제는 고성능 코어는 한 4나노, 3나노 하이엔드 공정이고 저전력 코어는 그냥 7나노나 8나노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전력 코어는 예를 들면 고성능 코어는 TSMC한테 맡기고 저전력 코어는 삼성 파운드리한테 맡겨서 생산을 하면 총 비용이 줄죠. 아, 줄어요? 네, 줍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세이브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제 이런 구조들이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적합한 구조가 칩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칩렛이 이게 따로따로 있는 맞습니다. 구조다. 칩 다이를 다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 이 공정이 이게 수율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큰 칩 다이를 만들면 네. 수율이 떨어져요. 아. 만약에 끄트머리 하나에 이렇게 오염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 칩 하나 버려야 되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작게 하면 네, 네. 여기 있어도 나머지 잘라서 쓰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수율이 올라가요. 네, 아. 그런 측면이 있죠. 찾아보니까 칩렛에 뭐 컨소시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뭐 AMD, ARM, TSMC, 인텔, 삼성, 메타 다 포함되어 있던데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놀라운 게 네. 중국 기업이 하나도 없죠. 아, 그래요? 네, 뭐 TSMC 대만이니까. 그렇죠. 뭐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네. 바이두 같은 회사가 없죠. 이유가 뭘까요? 화웨이도 없죠. 왜 없어요? 미국 주도의 아, 미국이 표준이거든요. 주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칩넷이라는 게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네. 멀티 파운드리로 가는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전성비를 높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스탠다드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미국 주도의 스탠다드인데 중국을 배제하는 그게 U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데요. 네. 유니버셜 칩렛 인터커넥트 익스프레스. 아. 그래서 그런 별도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표준에 있는 업체들은 서로 딱 이렇게 레고처럼 다 호환이 돼요. 근데 중국 칩은 안 됩니다, 호환이. 아, 중국을 완전 배제할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금 이 칩렛 생태계 안에서 각자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뭐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제일 잘하는 회사는 AMD죠. AMD가 이제 멀티코어도 처음으로 상용화했고 네. 칩렛도 제일 먼저 상용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뭐 별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하던 기존 2.5D 구조 있죠. 주상 복합몰 구조. 네. 그리고 칩을 수직으로 쌓는 3D 구조. 3D.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칩렛이 기존의 뭐 SRAM 같은 것들을 캐시 메모리를 프로세서 위에다가 올려서 연결하는 그런 게 이제 3D V캐시라고 해요. 이제 AMD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상용을 했고 네. 요런 걸 붙이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쓰인 거예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HBM 같은 데도 막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GPU하고 인터포저를 붙이는 데만 쓰이는데 이제 앞으로는 HBM을 붙이는데도 인터커넥터를 붙이는데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대비를 해서 세인트라는 기술 공개했잖아요. 그게 3D 패키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프로세서 위에다가 메모리를 쌓아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다 하려면 이런 그 요소 기술들이 다 필요한 거죠. 칩렛 같은. 네. 근데 이제 칩렛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PC나 서버용 프로세서들에만 이제 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단순히 CPU 외 별도 칩, 다른 칩을 같이 해서 패키징하는 게 이종 집적 반도체라고 해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컨소시엄에 포함된 네.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만큼 네. 뭔가 각 기업별로 이렇게 수혜주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럼 뭐 칩렛 관련주라고 하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이 따로 보고 계시는 수혜주가 있을까요? 일단 파운드리 업체들이 제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뿐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저전력 코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10나노대면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즈 같은 업체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 집적 반도체면 서로 그 어떤 칩끼리 인터커넥티비티가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또 칩에다 구멍 뚫고 붙이고 중요하죠. 그러면
TSV 공정, 그리고 본딩 공정. 그럼 또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잘하던 회사들이 또 맞습니다. 잘하겠네요. 그리고 뭐 미국에는 또 이런 것도 설계하려면 EDA 툴 업체, 시놉시스, 케이던스, 그리고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의 어떤 인터커넥트 그 버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IP를 하는 게 램버스 같은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사 굉장히 어렵죠. 이제 막 TSV 제대로 뚫렸는지 확인해야 되고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나스닥의 뭐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캠텍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죠. 미국 기업들까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칩넷 관련된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근데 올해는 역시나 뭐 HBM의 메모리 전쟁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쿼츠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좀 확대하면서 쿼츠 수요가 더 증가했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쿼츠를 원재료로 하는 그런 부품도 가격이 많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뭐 좋은 건가요? 국내 쿼츠를 쓰는 업체한테는 안 좋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쿼츠를 지금 많이 갖고 쓰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업체는 안 좋은데 네. 쿼츠 원재료를 내재화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2개 있습니다. 어딜까요? 원익 QNC. 아. 원익 QNC가 네. 이제 쿼츠 원재료인 하는 MOMQ라는 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 그리고 월덱스라는 회사가 월덱스. 그런 쪽 인곳 네. 쿼츠 이런 인곳 쪽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WCQ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 거기도 미국 자회사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완전 수혜주네요, 지금? 수혜줍니다. 네, 사실 원익 QNC가 제일 수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쿼츠 가격이 좀 네. 계속 오르고 네. 오를 걸로 보이는 상황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 왜냐하면 일단 중국 쪽에서 지금 반도체 팹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올해 28나노 이상급 레거시 공정이 팹이 30개 세워져요. 네. 그러면 팹이 30개 세워지고 가동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엄청나게. 쿼츠 소모품들이 네. 왜냐하면 그 반도체 공정 장비 중에서 쿼츠가 거의 비중이 70% 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글로벌 반도체 파츠 시장이 네.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되거든요. 네. 5조, 6조 중에서 쿼츠 시장이 4조, 5조 돼요. 그러니까 SIC나 뭐 나머지 뭐 이런 실리콘 소재 이런 것들은 비중이 밋밋하고요. 쿼츠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익 QNC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칩넷처럼 CXL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이 CXL이 올해 반도체 시장 안에서 또 본격적으로 상업화의 길이 열린다고 하던데 지금 그 안에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 좀 앞서고 있다고 하던데 네. 맞나요? 아무래도 이게 SSD하고 좀 비슷해요. 외장형 SSD하고. 그래서 사실 외장형 SSD는 그냥 낸드 플래시 덩어리인데 여기 네. 컨트롤러가 붙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지금 CXL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대신에 D램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외장형 SSD는 우리 이런 PC 같은 데 많이 꽂아 쓰는데 CXL은 서버에 꽂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쪽 D램 수요에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 CXL이라고 그러면 핵심은 인터페이스 IP를 제공해 주는 회사들이 제일 수혜죠. IP를 제공하는 네. 회사 어딜까요? 미국의 램버스 같은 회사들. 또 나왔던. 네, 그런 램버스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을 라이센스를 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램을 더 많이 팔 수 있죠. 이렇게. 근데 기존에 뭐 SSD 쪽에서 보면 컨트롤러 기술이 아주 뛰어난 회사가 삼성하고 인텔이니까 아마 삼성이 요 CXL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수익이 회복되는 시점도 좀 더 네네.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네네. CXL 2.0 D램을 양산한다고 하던데 일단 뭐 3.0은 네. 언급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2.0 이상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2.0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1.0, 2.0, 3.0이 뭐가 다르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네, 단위 시간당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단순히 뭐 CXL의 인터페이스만 높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칩들도 중요하죠. 메모리, 프로세서들. 네. 이런 데서도 다 지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집에서 물을 대량으로 쓰는데 그러면 커다란 배관 꽂아서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꼽는데 들어오는 배관은 이만한데 우리 집 배관이 요만하면 네. 안 맞죠. 그러니까 이만한 배관이 들어오려면 이만한 꽂을 때가 필요한 네. 거죠. 네. 그런 게 인터페이스예요.
아,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다 서로 다 설계 쪽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원되려면 네. 이제 같이 호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표준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드 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지금 맞춤형 디램의 선주문 비용이 무려 1조 원이라고 해요. 네네. 네, 그만큼 좀 올해에도 이 시장 안에서 기업들끼리 경쟁이 되게 치열해질 것 같은데 올해는 이 기업들의 움직임이 뭐 어느 쪽으로 갈지 예상을 하신다면은 네, 뭐 HBM 쪽,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드 디램이라 그러면 HBM도 있고 뭐 LLW라는 것도 있죠. 네.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같은 것들은 이제 모바일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그런 디램도 계속 성장하는데요. 네. 프로세서 쪽에 커스터마이즈드 칩도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NPU라고 하는 네. 그게 커스터마이즈드 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주목받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NPU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비상장 업체들인데 국내에서 보면 NPU 잘하는 회사가 네. 사피온, 뭐 퓨리오사, 아,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이 그 탑3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언급했었던 맞습니다. 그 그런 회사들- 스타트업들이네요. 맞습니다. 응, 응. 그 주식시장에 들어올 거예요. 그 회사들도. 오. 그러면 나중에 좀 주목받을 수 있고 네. 그런 쪽을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중에서 최근에 많이 상장했죠. 뭐 네. 퀄리타스 반도체도 상장했고 한데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세미파이브? 네네. 그것도 신규인가요? 비상장인데요. 네. 그 회사도 이제 DSP 업체거든요. 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인데 이제 그런 회사들 그 회사가 사실 우리 그 리스크 파이브라는 그 아키텍처 만든 게 사이파이브라는 회사잖아요. 사이파이브 공동 창업자가 한국 분인데 그분이 만든 회사가 세미파이브입니다. 아, 그래서 파이브가 네네, 또 같이 그렇죠. 들어간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실력이 뛰어납니다. 거기도. 비상장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네. 같고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좀 올해 첫 아이템이니까 네네. 올해 좀 반도체 업종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될지 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작년에 계속 이야기한 뷰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일단은 올 상반기까지 열심히 괜찮다. 걸고 아. 하반기 좀 조심하자. 정치적인 네네. 이벤트로 인해서 맞습니다. 이제 일단 선거가 있는 해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아,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가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바이든의 정책을 다 엎어버리면 아마 IRA 법을 많이 갈아엎을 가능성이 네. 있고 칩스법은 덜 건드릴 수 있는데 워낙 그 불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맞습니다. 사람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식시장은 또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그때 또 뭐 조정이 또 세게 나오면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AI 쪽 모멘텀, AI가 이제 기존의 서버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확장되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 신차들이 대거 나오거든요. 올해요? 내년. 내년? 네. 그러면 소부장 밸류체인들은 네. 미리 생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또 주가에 선반영 또 맞습니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모빌리티 레벨 3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되겠네요. 네. 배터리뿐만 아니라 레벨 3 자율주행차 관련된 업체들, 네, 그 사실은 칩셋 미디어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네. 뭐 텔레칩스나 뭐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하죠. 레벨 3 자율주행. 네네. 저희가 이 주제도 한번 다뤄봐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4년에 새해가 정말 밝았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템과 함께 정말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